60세 이후 여러분의 식탁에 놓인 과일이 독이 되는 과일과 보약이 되는 과일로 극명하게 나눠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저는 40년간 음식으로 병을 고치는 법을 연구해온 의학 박사입니다. 오늘 병원에서 절대 알려주지 않는 과일의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오직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가장 안전하고 쉬운 해결책을 찾아 여러분의 편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과일은 무조건 몸에 좋다는 믿음, 이제 버리셔야 합니다. 60세 이후의 몇몇 과일은 혈관을 망가뜨리는 염증 물질일 뿐입니다. 오늘 공개할 위험한 과일 4가지는 당뇨를 악화시키고 결국 여러분의 삶을 앗아갈 치명적인 뇌졸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몸을 망가뜨리는 과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젊고 건강한 몸으로 만들어줄 기적의 과일은 무엇일지 구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박사님, 과일은 자연에서 온 건강식품 아닌가요? 의사 선생님들도 많이 먹으라고 하던데요.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제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과일이 무조건 몸에 좋다는 믿음, 그것은 60세 이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60세 이후에는 우리 몸의 모든 작동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혈당 조절 능력은 젊을 때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간 기능과 신장 기능 역시 나이가 들수록 매년 약해지죠. 이런 상황에서 젊을 때처럼 달콤한 과일을 섭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은 그 많은 당분을 처리하지 못합니다. 처리되지 못한 당분은 여러분의 혈액을 타고 돌면서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키고 상처를 냅니다. 이것이 혈관을 딱딱하게 굳게 만들고 결국 당뇨병과 뇌졸중의 직접적인 씨앗이 됩니다. 즉, 과일 선택 하나가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 역시 오랫동안 음식과 건강을 연구했지만 제 진료실에서 이 끔찍한 결과를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포도를 드시던 79세 김철민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철민 어르신은 단 3개월 만에 당뇨 전 단계에서 확정 당뇨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과일이 보약인 줄 알았던 그 습관이 오히려 독이 된 것입니다. 반대로 77세 김선자 어르신은 제가 알려드린 대로 위험한 과일 4가지를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혈관을 살리는 기적의 과일 4가지로 식단을 바꾸셨습니다. 단 6개월 뒤 혈압은 150에서 120으로, 공복 혈당은 140에서 90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분은 단순히 혈당만 좋아진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늘 피곤해 손주들과 마음껏 놀아주지 못했는데 이제는 온 가족이 행복한 일상을 되찾으셨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나 기적이 아닙니다. 음식을 제대로 선택한 결과이며 우리 몸이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솔직히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주류 의료계에서 불편해할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저는 의학자로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뇌졸중이나 당뇨병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양심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과일을 당장 끊고 어떤 과일을 드셔야 할까요? 지금부터 60세 이후 반드시 피해야 할 위험한 과일 4가지와 뇌졸중을 막는 기적의 과일 4가지를 차근차근 아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60대 이후 여러분의 식탁에서 당장 사라져야 할 위험한 과일, 그 첫 번째를 공개합니다. 바로 수박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박은 물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60세 이후의 수박은 여러분의 혈관을 위협하는 여름철 혈당 폭탄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혈당이 오르는 속도 때문입니다. 수박은 과일 중에서도 혈당을 올리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마치 고속 열차처럼 말이죠. 수박을 드시는 순간 여러분의 혈당이 경보음을 울리며 순식간에 치솟게 됩니다. 실제로 미국 임상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음식을 자주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당뇨병 발생 위험이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수박은 바로 이 혈당 폭등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혈당이 이렇게 급하게 오르면 우리 몸속의 췌장은 비상 상황으로 인식하고 인슐린을 급하게 쏟아냅니다. 60대 이후 약해진 췌장은 이 과정을 반복하며 지치고 망가집니다. 이것이 결국 당뇨병의 문을 활짝 여는 꼴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수박의 진짜 위험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대량 섭취하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수박 한 통의 당분은 밥 3공기 이상의 당분과 맞먹습니다. 시원하고 맛있다고 한 자리에서 서너 조각 이상 드신다면 여러분의 혈관 벽을 갉아먹는 염증 물질을 한 번에 쏟아붓는 것과 같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박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마십시오. 하지만 반드시 양을 조절하고 현명하게 드셔야 합니다. 수박은 섭취량을 2조각 이하로 엄격히 제한하십시오. 수박을 자른 작은 조각 기준입니다. 그리고 절대 단독으로 드시지 마십시오. 수박만 드시면 혈당이 폭등합니다. 반드시 좋은 지방이나 단백질과 함께 드십시오. 수박 2조각을 아보카도 반 개나 견과류 한 줌과 함께 샐러드로 드시는 것입니다. 지방과 단백질이 수박의 빠른 당 흡수 속도를 늦춰주어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안전망 역할을 해줍니다. 자, 60세 이후 식탁에서 당장 사라져야 할 위험한 과일 2번째입니다. 특히 가을철, 겨울철에 많은 분들이 건강식으로 착각하고 드시는 과일이죠. 바로 감입니다. 당감이나 홍시, 곶감 모두 해당됩니다. 감은 맛도 좋고 비타민C도 많다고 알려져 있지만 60세 이후에는 감에 숨겨진 위험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그 위험은 바로 감 속에 있는 탄닌 성분입니다. 이 탄닌 성분은 감의 떫은 맛을 내는데 이 성분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장 속의 수분을 빨아들이고 점막을 수축시킵니다. 쉽게 말해 장 속에 있는 수분을 모두 빼앗아 변을돌처럼 단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장운동이 활발해서 문제가 덜하지만 장운동이 느려진 60대 이후 시니어에게 감은 심각한 변비를 일으킵니다. 시니어에게 변비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장 속에 독소가 쌓여 혈관을 타고 전신에 염증을 일으키죠. 최악의 경우 변이 장을 막아버리는 장폐색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감이 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감은 숨겨진 당분도 무섭습니다. 특히 홍시나 곶감은 수분이 빠지고 당분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곶감 하나에는 각설탕 5에서 6개에 해당하는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건 과일이 아니라 설탕 덩어리입니다. 달콤한 곶감을 한 자리에서 2~3개씩 드시면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치솟아 췌장을 지치게 만들고 당뇨를 악화시킵니다. 그러면 감을 아예 먹지 말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감을 정말 드시고 싶다면 반드시 1개 이하로 드십시오. 그리고 감의 껍질은 탄닌 성분이 특히 많으니 되도록 껍질은 깎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물과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감이 장의 수분을 빼앗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감 한 조각을 드신 후 물 1컵을 꼭 마시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장 건강을 지켜줄 것입니다. 자, 60세 이후 식탁에서 당장 사라져야 할 위험한 과일 3번째입니다. 바로 포도입니다. 특히 거봉이나 샤인머스켓처럼 알이 굵은 포도는 그 알갱이 하나하나가 고농축 당분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포도의 가장 큰 문제는 나도 모르게 과식하게 되는 습관입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혹은 가족과 대화를 나누며 먹다 보면 내가 얼마나 먹었는지도 모르게 계속 손이 갑니다. 그렇게 포도 한 송이를 다 먹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그런데 포도 한 송이는 밥 반 공기에 해당하는 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혈당이 급격하게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요즘 유행하는 샤인머스켓은 당도가 18브릭스를 넘습니다. 이는 과일 중에서도 매우 높은 당도에 속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포도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옥살산은 60대 이후 신장 건강이 약해진 분들에게 주의가 필요합니다. 젊을 때는 신장이 건강해서 이 옥살산을 잘 배출해냅니다. 하지만 60세 이후 신장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는 이 옥살산이 몸속 칼슘과 결합하여 신장 결석을 만듭니다.
신장 결석이 생기면 극심한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건포도입니다. 건포도는 수분이 빠지는 동안 당분이 4배 이상 농축됩니다. 건포도 한 줌을 드시는 것은 포도 두세 송이를 한 번에 먹는 것과 같습니다. 포도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혈관을 지키는 섬유질은 모두 사라지고 당분만 남아 혈당을 폭등시킵니다. 걱정 마십시오. 포도도 현명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정말 포도를 드시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양과 시기를 지켜야 합니다. 한 번에 딱 한 줌, 대략 10알에서 15알 정도만 드시고 꼭 식사 후에 섭취하십시오. 자, 60세 이후 식탁에서 당장 사라져야 할 위험한 과일 4번째입니다. 바로 파인애플입니다. 특히 통조림 파인애플은 상큼하고 달콤해서 많은 분들이 즐겨 드시죠. 심지어 소화를 돕는다고 알려져 식사 후 디저트로 자주 선택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 소화에 좋다는 인식이 가장 큰 오해를 불러옵니다. 파인애플 자체도 당도가 14%에서 16%로 높은 편입니다. 중간 크기생 파인애플 한 개만 드셔도 각설탕 서너 개를 드시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통조림 파인애플입니다. 통조림은 제조 과정에서 과일의 설탕 시럽이 엄청나게 추가됩니다. 즉, 과일의 천연 당분 위에 화학적으로 첨가된 당분까지 더해져 혈당 폭등을 유발합니다. 통조림 파인애플 단 몇 조각만 먹어도 혈당이 위험 수위까지 상승할 수 있습니다. 파인애플의 또 다른 문제는 식사 후에 먹게 되는 습관입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는 이미 혈당이 높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소화에 좋다는 생각으로 그 위에 첨가당이 많은 파인애플을 또 섭취하는 것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파인애플 주스 역시 대부분 설탕과 합성 착향료로 맛을 낸 고당분 음료에 불과합니다. 걱정 마십시오. 파인애플도 현명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파인애플을 정말 드시고 싶다면 반드시 가공되지 않은 생 파인애플로 작은 조각 2~3개만 드십시오. 그리고 섭취 빈도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절대 통조림이나 주스 형태로는 드시지 마십시오. 수박, 감, 포도, 파인애플 이 4가지 과일만 오늘 당장 주의하셔도 여러분의 혈관은 훨씬 더 건강해지고 뇌졸중과 당뇨의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의 혈관을 망가뜨릴 수 있는 4가지 위험한 과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먹었는데 하며 마음이 무거우실 분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생명을 살리는 기적의 과일 4가지를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이 과일들은 단순히 맛있는 건강식이 아닙니다. 40년간 음식을 연구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이 과일들은 과학적으로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혈압을 낮추며 뇌졸중의 가장 큰 원인인 피떡을 예방하는 강력한 효과가 입증된 천연 치료제입니다. 오늘부터 이 과일들을 여러분의 식탁에 올리십시오. 이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혈관 나이를 10년, 20년은 젊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십시오. 저 오해숙이 여러분의 젊음을 다시 찾아드리겠습니다. 자, 60세 이후 반드시 먹어야 할 보약 같은 과일 첫 번째는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이 작고 검푸른 과일의 의학적 효능은 40년간의 연구를 통해 확실하게 증명되었습니다. 블루베리는 혈당 조절이 필요한 60대 이후 시니어에게 가장 안전한 과일 중 하나입니다. 블루베리의 가장 큰 장점은 당도가 낮아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블루베리는 그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바로 안토시아닌이라는 핵심 성분 때문입니다. 이 안토시아닌은 우리 몸의 만성 염증을 억제하는 강력한 역할을 합니다. 혈당 관리의 핵심은 염증과의 싸움입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염증이 생기고 이 염증이 인슐린의 기능을 떨어뜨려 혈당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블루베리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줍니다. 염증을 억제함으로써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도록 돕고 결과적으로 혈당을 더욱 안정시켜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혈당 안정 효과는 궁극적으로 뇌졸중 위험을 낮추는 가장 확실한 방패가 됩니다. 실제로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진행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뇌졸중 위험이 무려 32%나 낮았습니다. 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냉동 블루베리입니다. 냉동 블루베리도 생과일과 동일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계절 내내 저렴하게 혈당 관리용으로 활용하시기에 가장 좋습니다. 섭취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침 식사에 블루베리 반 컵 정도를 곁들이면 됩니다. 당분이 없는 그릭 요거트나 오트밀에 섞어 드시면 혈당을 낮추는데 완벽한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 반드시 먹어야 할 보약 같은 과일. 두 번째는 바로 사과입니다. 하루 사과 한 개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유명한 속담이 있습니다. 특히 혈당 관리에 있어 사과는 최고의 방패입니다. 사과는 여러모로 혈당 관리에 유리합니다. 사과는 혈당을 아주 천천히 안전하게 올리는 과일입니다. 하지만 사과의 진짜 힘은 퀘르세틴이라는 항산화 성분과 펙틴이라는 식이섬유에서 나옵니다. 퀘르세틴은 혈관 속 염증을 억제하고 혈관 내벽을 깨끗하게 청소해 줍니다. 우리가 앞서 본 위험한 과일들이 혈관벽에 상처를 낸다면 이 퀘르세틴은 그 염증을 제거하는 천연 청소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펙틴은 혈압을 조절하고 우리 몸에 나쁜 콜레스테롤을 자석처럼 흡착해서 대변으로 배출시키는 놀라운 역할을 합니다. 콜레스테롤이 줄어들면 혈관이 깨끗해지고 이는 곧 혈당과 인슐린이 재기능을 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중년 성인들이 단사 주 동안 매일 사과 한 개씩을 섭취했더니 혈관을 막는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평균 23%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사과를 드실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반드시 껍질째 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퀘르세틴을 포함한 대부분의 좋은 영양소는 과육이 아니라 바로 껍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껍질을 벗겨내는 순간 그 효능의 절반 이상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섭취 방법도 간단합니다. 아침 식사 30분 전에 중간 크기 사과 한 개를 드십시오. 공복에 먹으면 펙틴 성분이 위를 부드럽게 감싸주고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사과는 갈아서 주스로 마시는 것은 절대 권장하지 않습니다. 주스로 만들면 혈당 안정에 필수적인 섬유질이 모두 파괴되고 당분만 남아 혈당을 올릴 수 있습니다. 사과는 반드시 껍질째 천천히 씹어서 드십시오. 60세 이후 반드시 먹어야 할 보약 같은 과일 세 번째는 바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혈당 관리에 있어서는 다른 어떤 과일보다 뛰어난 가치를 지닙니다. 토마토의 가장 큰 장점은 혈당을 올리는 속도가 매우 낮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앞서 위험하다고 경고했던 수박과 비교했을 때 거의 5배 정도의 차이가 날 정도로 안전한 수치입니다. 즉, 토마토는 혈당 스파이크 걱정 없이 마음껏 드실 수 있는 몇 안 되는 과일입니다. 하지만 토마토가 혈당을 안정시키는 천연 치료제인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라이코펜이라는 붉은색 성분입니다. 이 라이코펜은 우리 몸속에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이 작용이 혈당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혈당이 높아지면 혈관에 염증이 생기고 이 염증이 쌓여 피가 끈적해지면서 흔히 피떡이라고 부르는 혈전이 생깁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이 염증 자체를 막고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는 끈적임을 강력하게 억제합니다. 혈당을 안정시켜 혈관 염증의 뿌리를 자르고 혈전까지 예방하는 완벽한 과일입니다. 실제로 영국 에버딘 대학교 연구팀은 토마토가 혈액순환을 돕는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혈액의 응집을 막아 심장마비와 뇌졸중 위험을 크게 줄인다고 보고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토마토를 드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라이코펜의 흡수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라이코펜은 지용성이라 좋은 기름과 함께 드셔야 우리 몸에 효과적으로 흡수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방울토마토에 올리브유를 한두 방울 뿌려 드시거나 좋은 지방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이 착한 지방들이 라이코펜 흡수율을 높여 혈당 안정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60세 이후 반드시 먹어야 할 보약 같은 과일, 그 마지막 네 번째를 공개합니다. 바로 아보카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보카도를 채소나 견과류로 착각하시지만 아보카도는 식물학적으로 엄연히 과일입니다. 그리고 이 아보카도는 혈당 관리가 필요한 시니어에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과일이 당분이 높은 반면 아보카도는 당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아보카도 100g에는 불과 0.7g의 당분만 들어 있습니다. 이는 사과나 블루베리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당뇨병 환자도 부담 없이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과일입니다. 아보카도는 당 대신 착한 지방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착한 지방들은 우리 혈관을 망가뜨리는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는 낮추고 혈관을 청소하는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는 높여 혈관벽을 깨끗하게 만듭니다. 혈관벽이 깨끗하고 유연해져야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고 혈당이 안정됩니다. 이러한 효과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미국 심장협회 연구에 따르면 6개월 동안 매일 아보카도 1개를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심혈관 질환 위험이 무려 21%나 감소했습니다. 또한 아보카도는 칼륨이 매우 풍부합니다. 칼륨은 우리 몸속 나트륨을 배출시켜 혈압을 낮추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짜게 드시는 습관이 많은 시니어에게 아보카도는 혈압까지 관리해주는 천연 보약입니다. 이 보약 같은 아보카도를 현명하게 먹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에 반 개에서 1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아침 식사 때 샐러드에 반 개 정도 썰어 넣거나 잘 으깨서 통밀 토스트에 발라 드시면 좋습니다. 다만 아보카도는 칼로리가 높은 편이라 너무 많이 섭취하면 체중이 늘 수 있습니다. 하루 1개를 넘기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와파린 같은 혈액 응고제를 복용 중인 분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 후 드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다시 청춘 가족 여러분, 이제 긴 여정의 마지막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60세 이후 여러분의 건강을 망가뜨릴 수 있는 수박, 감, 포도, 파인애플이라는 위험한 과일 4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혈당을 안정시키고 뇌졸중을 막는 블루베리, 사과, 토마토, 아보카도라는 기적의 과일 4가지도 발견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바로 혈당 안정입니다. 혈당을 안정시키는 것, 그것은 여러분의 췌장과 혈관을 살리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약속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8가지 과일에 대한 모든 정보를 실생활에 적용하여 혈당 수치와 건강을 확실히 개선시킬 수 있는 3가지 핵심 실천 방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3가지 습관만으로도 어르신들의 혈관 나이를 10년은 되돌릴 수 있습니다. 혈당 수치 개선을 위한 핵심 실천 방법 첫 번째, 아침 30분 기적의 습관을 들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위험한 과일을 먹는 것은 반드시 피하십시오. 대신 사과 반 개를 껍질째 드시거나 냉동 블루베리 반 컵을 드십시오. 공복에 사과와 블루베리를 섭취하면 그 속에 식이섬유가 위장을 코팅하여 아침 식사로 인한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주는 천연 방어막을 형성합니다. 이 작은 30분의 준비가 여러분의 하루 혈당을 지배합니다. 혈당 수치 개선을 위한 핵심 실천 방법 두 번째로 식후 2시간 혈당 골든타임을 반드시 지키십시오. 식사 직후에는 혈당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이 상태에서 혈당을 폭등시키는 위험한 과일을 드시면 췌장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식사 후 2시간 동안은 물 이외에 어떤 것도 드시지 않는 것이 혈당 관리의 철칙입니다. 이 골든 타임만 지켜도 여러분의 췌장은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혈당 수치 개선을 위한 핵심 실천 방법 세 번째, 혈당 청소 습관을 생활화하십시오. 매일의 식탁에 토마토와 아보카도를 올리십시오. 토마토는 올리브유와 함께 드셔서 라이코펜 흡수율을 높이고 아보카도의 착한 지방으로 혈관을 유연하게 만드십시오. 이 2가지 과일은 혈당 걱정 없이 매일 꾸준히 섭취하며
혈당을 안정시키는 천연 치료제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시 청춘 가족 여러분, 저는 40년 동안 음식으로 사람의 몸을 치유해 왔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정보는 여러분의 젊음을 되찾아줄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지식을 믿고 작은 습관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혈당 수치와 콜레스테롤 수치가 거짓말처럼 낮아지는 것을 곧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이 귀한 정보를 꼭 주변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건강은 물론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까지 함께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내용 중 궁금한 점이나 평소에 궁금했던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뤄드리겠습니다. 100세 시대 젊음은 숫자가 아니라 건강입니다. 오늘 내 몸을 돌보는 순간 청춘은 다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다시 청춘의 오혜숙이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